지금까지 이야기한 것은 이제 음양 오행의 기본 구성 틀이고요. 구성 체계고요. 이 음양 오행에는 중요한 상호 법칙이 있습니다. 상호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목화 토금수의 그 기운이 작동을 하면 이제 변화를 하는데 여기에는 이제 상극과 상생이라는 상호 관계를 통해서 변화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상생은 서로 친하다는 거고 상극은 서로 뭐 실에서 밀어낸다 이런 뜻이죠. 쉽게 생각하면. 그래서 이제 하도를 보면 이제 수화목금토가 이제 시계 방향으로 돌면서 수생목, 목생화, 화생토, 토생금, 금생수 이런 변화를 합니다. 그러니까 수생목 하면 나무에 물을 주고 나무가 좋다 그러죠. 그리고 이제 목생화 나무 불에다가 나무를 넣으면 잘 타죠. 목생. 그다음 화생토. 그다음에 이제 흙은 불을 받으면 그걸 다 이렇게 흡수를 하고 또 그다음에 토생금. 불이 타고 나면 재가 남죠. 그리고 금생수. 그리고 토생금. 그 흙 속에서 이제 또 쇠도 생기고 이제 이렇게 되는 그 선순환의 어떤 상생순환을 합니다. 그 다음에 낙서라고 하는 것은 이제 시계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돌면서 이제 이런 네모 반듯한 이런 틀이 아니라 막 이렇게 사방 팔방으로 이렇게 복잡하게 펼쳐져 있죠. 그래서 이제 이것은 이제 상극의 법칙. 수극화, 화극금, 금극목, 목극토, 토극수. 그러니까 물로 불을 끄고, 그죠? 불은 또 쇠를 녹이고, 근데 쇠는 나무를 금극목, 나무를 자르고, 또 목극토, 목은 나무는 또 이렇게 흙을 막 뚫고 이렇게 뿌리를 내리죠. 또 토극수, 흙은 이렇게 쌓아서 제방을 만들어서 이렇게 물을 막아내고 이런 거 서로 극하는 관계로 이렇게 돌아갑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도에서 전체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으면 봄, 여름 성장 과정에 이런 서로 이렇게 경쟁하고 투쟁하는 그런 법칙을 이렇게 하도로서 이렇게 표현을 낙서로서 이렇게 표현을 해내고 있는데요. 그런데 실제로 자연계에는 이 상생의 원리와 상극의 원리가 함께 공존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는 상생으로 뭐 중간에 뭐 끊어질 듯 하면서 끊이지 않고 계속 이렇게 순환을 하고요. 그런데 그 내면에는 겉의 모습이고 내면에는 상극의 원리가 작동을 한다 이겁니다. 상극의 원리. 그래서 상생을 지속하는 그 힘, 에너지는 내부의 그 상극에서 나온다. 우리가 뭐 백조가 물에 떠 있는데 우아하게 쫙 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우아한 모습을 유지하길래 그러면 물 속에서는 열심히 이렇게 이걸 해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뭐 새가 알을 깨고 나오는 거, 또 식물도 땅을 적당히 밟아줘야 잘 자라고, 아기가 태어날 때 어머니의 산도를 이렇게 찍고 나오고 이렇게 하는 것. 그래서 이 자연계는 그런 상극의 원동력, 에너지가 작동을 해서 그 영원한 상생의 이 순환을 하도록 자연계가 이렇게 돌아간다. 이게 이제 음양오행의 그런 상호 법칙이죠. 네, 도전에도 보면 상기님의 상생, 상극에 관한 말씀이 있는데요. 상기님께서는 나의 돈은 상생의 대돈이라 하시고 선천은 상극의 운이니라 이런 말씀하셨는데요. 음양오행에서 말하는 상생, 상극과 상기님께서 말씀하신 상생, 상극은 같은 건가요?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문제는 여기에서 이제 문명세계에서는 이런 상극의 법칙, 경쟁, 투쟁, 전쟁 이런 것들로 인해서 여기에서 뭐가 생기냐면 원한이 생기고, 그죠? 고통을 낳게 되고, 복수, 저주 이런 것들을 그 문명의 부산물들을 낳게 된다 이거죠. 이 원한, 상극의 원한. 그래서 이것이 축적되면 이것은 문명 세계만이 아니라 자연 세계까지도 다 파괴할 수 있는 그런 엄청난 그런 부작용으로 이렇게 남게 된다는 이것이 이 상극 상생 법칙의 절정에서 있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게 축적이 돼서 나중에 이게 여름철 극한에 가서 이게 폭발을 하게 되면 이 대우주를 멈추게 만드는 그런 이제 그런 개벽적인 종말적인 상황으로 이렇게 들어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결국
우주를 잡아 돌리는 통치자께서 이렇게 출현하셔야 되는 그런 문제도 바로 이 문명 세계의 상극 법칙 속에서 거기에서부터 출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처는 상국의 운이라 요 간결하고 단순한 이 말씀은 단순하신데 그 안에는 그 고난의 그 어떤 그 너무너무 슬픈 우픈 그런 이야기들이 있고 그 인간 삶 속의 어떤 죄악의 문제, 인간관, 신관, 우주관에서 풀리지 않았던 진리의 비밀이 그 상극 두 글자에 이제 다 그거 상극 입력하면 모든 문제가 다 풀려버리는 그런 그 정도의 가치로 상극을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상제님께서는 나의 도는 상생의 대도라고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결국 이거는 선천을 끝내고 후천으로 넘어가서 우주 가을 세상에 있던 창조 법칙 그래서 거기는 조화와 평화와 대통일의 원리가 이제 상생에 들어 있는 건데 근데 그냥 입법적인 상생하고 다른 것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상극 틀에서 맺힌 원한을 풀지 않으면 진정한 상생이 오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막 고름 짜서 고름이 꽉 차 있는 분은 그 고름을 터친 다음에 보내야 되는 거고 막 발등에 막 나뭇가지 박혀 있다고 오는 분은 그냥 빼달라고 할 수 없어서 칼로 째서 빼고 제가 다시 꼬매드리겠다. 그 칼질을 안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런 어떤 고름과 그 원한을 푸는 해원의 과정이 전제된 상생일 때 그게 진정한. 그래서 선천은 닫힌 우주였다가 상생은 완전히 다 터는 완전히 열린 우주의 새로운 세계관. 기존의 어떤 그 가치관이나 어떤 우주관을 완전히 부셔야 되는. 그러니까 그것마저도 완전히 해체하는 진정한 상생이 우리 상제님 진리에서 원시반본을 기본으로 가을과 함께 오게 된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음양 오행 원리에서 말하는 상생 상극이 어떤 법칙적인 면에 그쳤다면 상제님께서 말씀하신 상생 상극은 우주와 인류 문명의 차원에서 말씀해 주신 것으로 이렇게 볼 수 있겠어요. 예, 이제 정리를 이렇게 해보면 이런 그 생장염장의 우주의 그 거대한 한 주기 우주 일련 속에서 이 봄과 여름은 이제 만물이 낳고 자라는 그런 시간이죠. 그런 시간이고 그래서 이제 아까 수생목 목생화에서 상생의 시간으로 이렇게 자연스럽게 굴러갈 수가 있었는데 이제 여름에서 가을로 넘어갈 때 이때가 될 때는 이제 여름 화의 기운과 가을 금의 기운이 화극금 서로 극하기 때문에 이것은 바로 넘어갈 수가 없다 이거죠. 그래서 그걸 넘어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바로 그 중앙에 있던 토가 매개를 해서 토가 다리를 놓아서 화생토 토생금의 이 법칙이라야만 무사히 가을 세상으로 넘어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이제 토의 중심 자리에 계시는 토 자리에 계신 분이 바로 우주의 주제자, 통치자이신 상제님이시기 때문에 상제님께서 바로 이때에 나오셔가지고 이 다리를 놓아주시는 그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음양오행, 생장염장 법칙의 그런 어떤 궁극의 마지막 최후의 가장 큰 사건 이것이 바로 우주 통치자의 강세 사건이다. 이것을 우리가 이제 이 공부의 최종 그 결정물로서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그거를 깨달아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